네, 절대 망하지 않을 투자 비법. 첫 번째는 ETF를 활용하자는 거였고,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일지? 고배당주에 투자하라. 찬바람 불면 배당을 좀 노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말쯤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고배당주를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이유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만약에 평생 동안 매달 꾸준하게 연금처럼 네. 죽을 때까지 들어온다. 그러시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바로 저희는 그런 이유로 고배당주를 투자를 합니다. 근데 원금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원금을 못 찾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왜요? 저희가 무조건 고배당주라고 아무 고배당주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수님은 이 고배당주를 고를 때 어떤 꿀팁을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바로 대주주입니다. 일단 대주주가 시장에서 도망가지 않을 대주주, 그 기업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대주주로서 그 기업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인 그 기업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주주, 그런 고배당주는 상당히 괜찮죠. 그런 대주주가 대표적으로 국가라면 어떨 것 같아요? 지도상에서 삭제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그렇죠. 네. 대주주가 국가인데 국가가 지분율을 줄인다? 그것은 나라를 팔아먹자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네. 지수펀드면은 진짜 그거는 그렇죠. 말이 안 되네요.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계 유수의 투자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펀드 회사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랜 시간 동안 지분을 투자해서 꾸준하게 왔던 기업들, 시장에서 나몰라라하고 폭갈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주주가 국가나 뭐 되게 유명한 해외 펀드가 들어있어서 샀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어떡해요? 이럴 때는 오히려 그 시장이 어떤 저점을 확인을 하고 내가 자금이 좀 더 충분하다고 하면 오히려 더 추가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망할 확률이 적은 기업이고 대주주가 시장에서 도망갈 확률도 적고 그런 기업들은 다시 시장이 좋아졌을 때 반등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교수님은 고배당주를 고를 때 또 다른 거는 어떤 걸 확인하세요? 바로 10% 이상의 배당을 주는 주식을 잘 보는 게 좋고요. 10% 이상 주는 배당이 없었을 때는 7에서 10% 정도 사이 되는 배당주를 잘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고배당을 주던 주식이 상승을 하게 되면 배당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킵을 해놓고 최소 안 돼도 7%에서 10% 선, 이 정도에 있는 것을 두 번째로 또 고릅니다. 그래서 7%짜리가 시장이 하락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 7%짜리가 10%로 올라가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했었을 때 저희가 그 고배당주를 매수를 하는 어떤 그런 시점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매수에 동참을 한다고 하면 평생 나에게 계속 캐시를 주는, 그렇죠. 캐시를 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 그러면은 개인들이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림이 좀 아름다운 고배당주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한 종목만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바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기업은행입니다. 이 기업은행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경제를 받쳐온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현재 23.3%를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수님 아까 고배당주에서 대주주가 누군지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업은행 대주주 누구예요? 바로 국가입니다. 기업은행의 주주 현황을 보면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약 59.5%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산업은행이 7.2%, 한국수출입은행이 약 1.84%. 정부의 어떠한 그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기업을 통해서 현금 창출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기업은행이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좋아요? 당연하죠. 얼마예요? 9월 15일 기준으로 약 한 8.6%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하락했었을 때는 상당히 10%가 넘는 고배당주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은행의 주식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월봉상 차트거든요. 보시면은 현재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2020년도에서부터 22년도까지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 상단부 사선근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고요. 중요한 것은 기업은행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배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배당 시즌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만약에 하락이 있었을 때 사면 배당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2007년도, 8년도 금융위기 때 빠지고요. 코로나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상당히 빠졌어요. 이게 10년에 한 번꼴 굉장히 빠진다고 봐야죠. 그럼 뭐 앞으로도 10년 후에는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시장의 어떤 폭락을 활용을 하게 되면 배당률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하반기 또 시장이 안 좋으면 이 기업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럼 그때 좋은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은행 말고 하나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고배당으로. 고배당은 아니고요. 시장이 하락하면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으로 해서 제가 꼭 사주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윤재진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네, 이렇게 절대 망하지 않을 투자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죠? 윤재진 고수의 평생 써먹는 투자법. 이번에는 실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매법입니다.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80, 90, 105를 기억하라? 지난 시간에는 주봉을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월봉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월봉을 볼 때 반드시 키포인트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80, 90, 105 월선을 가격이 잘 지지하는지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이 가격을 지지하면서 오랫동안 우상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월봉상에서 80, 90, 105를 보는 이유는요. 시장 사이클을 대략적으로 보면 보통 한 5년의 사이클을 보거든요. 네. 그런데 상승이 보통 2.5년, 하락 2.5년. 시장 주기에 맞춰서 요 80, 90, 105를 했는데 요 지지선을 강력하게 지지를 한다는 것은 시장의 주기 때마다 그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도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상당수 많이 상승한 종목은 제외고요. 초창기 초입에서 이런 종목을 발견을 했었을 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 대박으로 보셔도 됩니다. 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80과 90, 105일선이 역배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 월봉상. 역배열은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창기 초입에서 역배열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로 봤었을 때 상향 돌파를 못 오고 깨면서 하락을 하면 그 기업이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슈가 좋고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런 기업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100, 105, 110 주봉선이랑 네. 이 월봉선이 반대로 향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추세는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주봉보다는 월봉이 더 추세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봉상으로는 정배열이 있을 때 단기적인 상승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긴 시간을 두고 본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월봉이 역배열이다? 그러면 아무리 주봉이 정배열을 나타내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종목은 단기적인 이슈로만 보는 것이 좋다. 그럼 월봉이 정배열이고 주봉이 역배열이면? 그런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할 확률이 높죠. 그럼 매수 매도 방법은 그 주봉 때랑 똑같나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상도 이평선을 잘 지지를 해주고 RSI도 50을 잘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좀 고려해 볼 만하고요. 이평선이 굉장히 모아졌었을 때는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월봉상에서 하단부 지지하는 구간에서요. 거래량이 상당수 터지고요. 거래 대금이 상당수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런 때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다. 오. 다만 정고점을 만약에 상향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할 나위가 없겠죠. 매도는 RSI가 상당히 고점에 올라가서 경고 모습을 나타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매도를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월봉상으로 상당히 이 이격이 세 선이 좀 벌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조심하는 게 좋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추세를 하나로 봤었을 때 월봉상과 가격이 같이 밀접해 있었을 때는 이것이 좋은 모습이고 이평선과 가격이 상당히 멀어져 있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지지를 깨고 가격 지지선까지 만약에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아무리 그 기업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월봉 차트에서 80, 90, 105월선을 보고 수익을 거둔 사례가 있을까요? 아, 예, 많습니다. 많아요? 많은데 네. AI 반도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삼번. 한미 반도체입니다. 아, 네. 자, 한미 반도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때 보시면요, 이평선이 80, 90, 105일선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 정도 가서 거래량이 상당히 증폭하면서 월봉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RSI를 보면 50 위에서 지지를 받아가면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부터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요, 상당수 상승했을 때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초창기 때 이런 것을 발견했었을 때 좀 장기적인 이슈를 가지고 길게 보면 이렇게 큰 상승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한미 반도체 예를 들어서 보면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월봉선들이 정배열을 깨지 않는 이상 이 한미 반도체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건가요? 그럴 확률이 높죠. 물론 지금은 이제 상당히 고점이 올라가서 RSI도 상당히 위험을 표를 네. 하고 있지만 앞으로 AI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한미 반도체가 현재 후공정으로도 상당히 잘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약간 조정은 들을 수는 있겠지만 추세를 만약에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